이렇게 감동적인 언어가 동쪽의 조그만 나라, 김치 냄새, 마늘 냄새 나는 한국의 언어라고? 여기 우리나라를 개무시하는 영국의 유명한 성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국을 무시하던 그는 왜 우리나라를 좋아하게 된 것일까요?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런던에서 성우로 일하고 있는 48세 영국인 퍼시벌 소닉입니다. 저는 일할 때 한 번도 웃지 않았어요. 성우로 30년 일하면서 단 한 번도요. 말은 그저 말일 뿐이야. 라고 저는 항상 스튜디오의 젊은 배우들에게 말했어요. 우리의 일은 그것을 명확하고 정확하게 말하는 거야. 저는 런던에서 최고의 성우로 알려져 있어요. 도시 중심부의 고급 스튜디오에서 만화, 다큐멘터리, 오디오북의 목소리를 녹음하고 있어요. 매일 저는 정확히 오전 8시 30분에 도착해요. 제 부스로 걸어가서 완벽하게 대사를 녹음하고 누구와도 대화하지 않고 떠나요. 잡담도 농담도 시간 낭비도 없어요. 집에서도 모든 것이 똑같이 질서정연해요. 저는 가구보다 책이 더 많은 깨끗한 아파트에 혼자 살고 있어요. 모든 것은 제자리가 있어요. 주말에는 발음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전을 읽거나 작은 실수를 찾기 위해 제 목소리 녹음을 들어요. 옛 학교 친구들은 제가 항상 연습하느라 너무 바쁘다고 하여 몇 년 전에 연락을 끊었어요. 비 오는 화요일 아침, 제 상사인 미란다가 새 프로젝트가 담긴 폴더를 저에게 건네주었어요. 전 세계 구조팀에 관한 다큐멘터리예요. 그녀가 제 부스 문에 기대어 설명했어요. 미국, 일본,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중국, 그리고 작은 부분으로 한국의 영상이 있어요. 저는 올려다보지도 않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또 다른 지루한 다큐멘터리군,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항상 그래왔듯이 완벽하게 녹음할 거야. 이번 건 특별해요. 미란다가 목소리를 부드럽게 하며 덧붙였어요. 재난 시 서로 다른 국가의 사람들이 어떻게 도움을 주는지 보여줘요. 그들 이야기에 감정을 담아주세요. 저는 눈살을 찌푸렸어요. 감정이라고요? 그건 제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저는 일의 감정을 보여주는 것을 믿지 않았어요. 감정은 명확한 발음을 방해한다고 생각했어요. 최선을 다할게요. 저는 차갑게 말했지만 제 접근 방식을 바꿀 의향은 전혀 없었어요. 그날 나중에 저는 시청실에 혼자 앉아 다큐멘터리 영상을 보고 있었어요. 예상대로 미국과 독일 같은 큰 나라의 구조팀이 지진, 홍수, 화재로부터 사람들을 구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똑같은 이야기군. 저는 녹음을 위한 메모를 하며 중얼거렸어요.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다큐멘터리는 무너진 건물에서 일하는 작은 한국 구조팀을 보여주었어요. 한 젊은 한국인 구조대원이 잔해 아래에서 살아있는 아이를 발견했어요. 카메라를 직접 바라보며 눈물을 글썽이며 그 구조대원은 한국어로 말했어요. 괜찮아요. 다 괜찮을 거예요. 자막은 이를 번역했어요. It's okay. Everything will be okay. 그 간단한 말들이 저를 얼어붙게 했어요. 구조대원의 목소리에는 무언가가 있었어요. 제가 자신의 일에 한 번도 담아본 적 없는 따뜻함, 친절함, 진정한 관심이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내면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것을 느꼈어요. 그는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저는 화면에 더 가까이 기대며 궁금해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간단한 문장에 그렇게 많은 감정을 담을 수 있었을까? 항상 그랬듯이 바로 녹음 준비를 하는 대신 저는 한국인 부분을 다시 재생했어요. 그리고 또 다시. 그리고 한 번 더. 매번 저는 구조대원의 목소리에서 같은 강력한 감정을 느꼈어요. 그것은 제 자신의 목소리가 얼마나 공허해졌는지 깨닫게 해주었어요. 집으로 걸어가는 길에 저는 한국인 구조대원의 목소리에 대해 계속 생각했어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비가 꾸준히 내려 코트를 적시는데도 평소 이용하던 지하철을 건너뛰고 대신 걸어갔어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내 목소리는 그 구조대원에 비하면 로봇 같아. 물웅덩이를 밟으며 저는 스스로에게 인정했어요. 감정을 담아 말하는 법을 잊어버렸어. 애초에 알았었다면 말이지. 제 아파트 건물에 도착할 때쯤 제 신발은 흠뻑 젖었고 머릿속은 여전히 복잡했어요. 너무 정신이 팔려서 처음에는 제 문 앞에 캐리어에 앉아있는 젊은 여성을 알아채지 못했어요. 퍼시 삼촌. 그녀가 벌떡 일어나서 저를 꽉 껴안으며 불렀어요. 그 포옹에 저는 몸이 굳었어요.
몇 시간째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가 제가 온다고 말씀 안 하셨어요? 제 조카 지니아였어요. 19살, 눈빛이 밝고 분명히 제 세심하게 정리된 아파트로 이사 오려는 것 같았어요. 저는 누나가 집 수리 중에 지니아가 머물 수 있는지 물었던 것을 완전히 잊고 있었어요. 제 이름을 제대로 부르지 않고 퍼시라고 부르길 고집하는 활기찬 10대와 조용한 공간을 공유한다는 생각에 저는 돌아서서 비속으로 다시 걸어가고 싶었어요. 물론이지 저는 거짓말하며 열쇠를 뒤적거렸어요. 들어와 지니아. 여분의 방에서 지낼 수 있어. 제 여분의 방은 사실 홈 녹음실이었지만 저는 그것을 언급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식탁에 앉아 중국 음식 테이크아웃을 먹었어요. 저는 거의 요리를 하지 않았어요. 제가 조용히 음식을 뒤적거리는 동안 지니아는 그녀의 대학 공부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했어요. 저 지금 한국어 배우고 있어요. 그녀가 젓가락을 휘두르며 신나게 말했어요. 전 세계적으로 엄청 인기 있어지고 있어요. 한국어가 이제 학생들이 배우고 싶어하는 가장 많이 요청되는 언어 중 하나라는 거 아셨어요? 한류가 어디에나 있어요. 저는 국수에서 고개를 들었어요. 한국어? 왜 누가 한국어를 배우지? 영어가 국제어인데. 지니아는 너무 세게 눈을 굴려서 눈알이 머리에서 떨어질 것 같았어요. 그건 너무 구식이에요, 퍼시 삼촌. 한국은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멋진 음악, 드라마, 영화, 음식이 있어요. 그들의 문화가 전 세계로 퍼지고 있어요. 그렇게 중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아. 저는 무시하듯 말했지만 한국인 구조대원의 목소리가 제 머릿속에 울렸어요. 미국, 일본, 독일 같은 나라들이 훨씬 더 영향력이 있어. 지니아는 마치 작은 교수처럼 강의를 하듯 그녀의 휴대폰을 꺼내 통계와 그래프를 보여주었어요. 이 숫자들 좀 보세요. 유럽 전역의 대학에서 한국어 학습이 45% 증가했어요. K-팝 콘서트는 몇 분 만에 매진돼요. 한국 드라마는 20개국 이상에서 가장 많이 시청되는 프로그램 상위 10위 안에 들어요. 저는 감명받지 않은 척했지만 비밀리에 그 다큐멘터리에서 들었던 목소리, 수십 년 동안 제 작업에서 빠져있던 따뜻함, 감정, 진정한 느낌에 대해 계속 생각하고 있었어요. 사실 저는 천천히 말하며 접시에 음식을 이리저리 밀었어요. 오늘 제가 작업 중인 다큐멘터리에서 한국어를 들었어요. 뭔가 다른 점이 있었어요. 지니아의 눈이 크리스마스 트리 조명처럼 밝아졌어요. 모두가 그렇게 말해요. 한국어는 감정을 표현하는 아름다운 방식이 있어요. 이 언어는 존경과 친밀함을 보여주는 특별한 어미가 있어요. 무엇을 말하는지 뿐만 아니라 어떻게 말하는지도 중요해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새로운 것에 대해 진정으로 호기심을 느꼈어요. 혹시 몇 마디 가르쳐 줄 수 있을까? 저는 망설이며 물었어요. 지니아는 놀라서 의자에서 거의 떨어질 뻔했어요. 그녀의 진지하고 지루한 삼촌이 재미있는 것을 배우고 싶어 한다고? 물론이죠. 그녀는 너무 충격받은 것처럼 보이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말했어요.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어요. 저는 왜 제가 물었는지 확실하지 않았어요. 아마도 여전히 제 귀에 울리는 구조대원의 목소리 때문이었을 수도 있고 또는 30년 동안의 같은 일상 후에 새로운 것을 시작할 때가 됐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저는 제 조용하고 질서정연한 삶이 곧 변하려 한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이상하게 긴장된 느낌으로 스튜디오에 도착했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제 주머니에 새로운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 휴대폰에 있는 한국어 앱이요. 기차를 타는 동안 저는 안녕하세요와 감사합니다를 계속해서 연습했고 다른 승객들로부터 이상한 시선을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건물에 들어가기 전에 저는 한 번 더 속삭였어요. 제 혀는 익숙하지 않은 소리에 걸렸어요. 스튜디오 로비는 평소보다 더 붐볐어요. 군중 속에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여성이 서 있었어요. 키가 크고 곱슬거리는 검은 머리에 밝은 빨간색 안경을 쓴 여성이요. 그녀는 미란다와 활기차게 대화하고 있었어요. 퍼시벌 왔군요. 미란다가 저를 향해 손짓했어요. 이쪽은 엘라라 문스톤이에요. 다큐멘터리의 국제 섹션을 도와줄 거예요. 엘라라는 따뜻한 미소로 손을 내밀었어요. 만나서 반가워요, 퍼시벌. 당신이 런던에서 최고의 성우라고 들었어요. 저는 어색하게 그녀와 악수했어요. 감사합니다. 프로젝트에서 정확히 무슨 일을 하실 건가요?
몇몇 인터뷰를 번역할 거예요. 그녀는 말하면서 손짓을 표현력 있게 움직이며 설명했어요. 특히 영어가 널리 사용되지 않는 국가들의 부분이요. 저는 7개의 다른 나라에 살았고 9개의 언어를 말할 수 있어요. 저는 감명받지 않은 척하며 형식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 섹션도 담당하시겠군요. 엘라라의 눈은 마치 희귀한 책을 발견한 것처럼 빛났어요. 네, 저는 서울에서 3년 동안 살았어요. 한국어는 제가 번역하기 가장 좋아하는 언어 중 하나예요. 영어에는 없는 아름다운 표현들이 많거든요. 평소라면 저는 짧게 고개를 끄덕이며 대화를 끝냈을 거예요. 저는 직장에서 수다 떠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시간 낭비였으니까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한국인 구조대원의 목소리가 여전히 제 마음속에 울렸어요. 한국어가 특별한 이유가 뭔가요? 저는 제 호기심에 스스로도 놀라며 물었어요. 엘라라는 눈을 깜빡였어요. 분명히 제 관심을 예상하지 못했지만 빠르게 회복했어요. 한국어에는 영어가 담아내지 못하는 감정과 관계에 대한 단어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정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라나는 사람들 간의 깊은 연결을 의미해요. 그리고 하는 희망과 섞인 복잡한 슬픔의 감정이에요. 저는 다시 구조대원의 목소리를 생각했어요. 그리고 언어가 어떻게 다르게 들리나요? 저는 우리 영상 속 구조대원이 어떻게든 더 따뜻하게 들린다는 걸 알아챘어요. 그게 한국어의 아름다움이에요. 엘라라가 얼굴을 밝게 빛내며 외쳤어요. 그 언어는 리듬과 멜로디가 내장되어 있어요. 게다가 그들의 문화는 특히 어려운 시기에 진심 어린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중요시해요. 한국 사람이 괜찮아요라고 말할 때 그들은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점심시간에 저는 완전히 제 성격과 다른 일을 했어요. 엘라라에게 길 건너편 카페에서 함께 하자고 제안했어요. 제 동료들은 우리가 함께 나가는 것을 보고 입을 떡 벌렸어요. 30년 동안 저는 누구에게도 점심 식사를 제안한 적이 없었거든요. 창가의 작은 테이블에서 우리는 샌드위치와 차를 마시며 언어와 문화에 대해 계속 이야기했어요. 저는 항상 명확한 발음과 완벽한 문법이 성우 1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제 잔을 응시하며 고백했어요. 엘라라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그런 것들은 좋지만 그저 도구일 뿐이에요. 언어의 진정한 목적은 마음을 연결하는 거예요. 단지 생각만이 아니라. 그것은 한국 문화가 깊이 이해하는 것이죠. 저는 생각에 잠겨 차를 홀짝였어요. 제가 일을 모두 잘못하고 있었던 거군요. 그렇죠? 잘못된 건 아니에요. 엘라라가 친절하게 말했어요. 그저 불완전했을 뿐이죠. 당신의 일에 마음을 더하기에 너무 늦은 때는 없어요. 스튜디오로 돌아왔을 때 저는 더욱 충격적인 일을 했어요. 다큐멘터리의 한국 섹션 내레이션을 다시 녹음해달라고 요청했어요. 이번에는 제 평소의 딱딱하고 형식적인 톤 대신 저는 구조대원의 목소리에서 들었던 따뜻함을 담아내려고 노력했어요. 제가 마치자 음향 엔지니어의 입이 떡 벌어졌어요. 그건 달랐어요. 퍼시벌. 좋은 의미로요. 실제로 제게 무언가를 느끼게 했어요. 제 경력 중 처음으로 저는 기술적 완벽함이 아닌 다른 것에 대한 작은 자부심의 불꽃을 느꼈어요. 그것은 연결에 관한 것이었어요. 저는 더 이상 제 아파트를 알아보기 힘들었어요. 한때 도서관처럼 조용했던 곳은 이제 매일 저녁 활기찬 활동으로 붐볐어요. 지니아는 한국어를 함께 공부하기 위해 대학 친구들을 초대하기 시작했고, 제 한때 조용했던 방들은 웃음소리, 음악, 그리고 익숙하지 않은 한국어 대화의 멜로디로 가득 찼어요. 첫 며칠 저녁 동안 저는 평소처럼 사전을 읽으려고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을 끼고 제 침실에 갇혀 있었어요. 하지만 매일 밤 거실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이 점점 더 흥미로워졌어요. 누군가 발음을 실수한 후 터지는 웃음소리, 누군가 어려운 문장을 제대로 말했을 때의 환호성, 그리고 배경에서 재생되는 한국 노래의 매혹적인 리듬이요. 셋째 날 밤 호기심이 저를 끌어내어 살펴보게 했어요. 퍼시 삼촌. 지니아가 제가 복도에서 서성거리는 것을 발견하고 불렀어요. 와서 우리랑 같이 배워요. 오늘은 듣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한국 드라마를 보고 있어요. 5명의 젊은이들이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제 소파에 꽉 붙어 앉았어요. 저는 방 가장자리에 어색하게 서 있었어요. 너희 공부를 방해하고 싶지 않아. 저는 뻣뻣하게 말했어요.
밝은 파란색 머리의 소년이 웃었어요. 공부요? 이건 재미있는 거예요, 소닉 씨. 어서 오세요. 이 에피소드는 놀람을 표현하는 가장 좋은 표현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마지못해, 그 다음에는 점점 더 관심을 가지고 저는 그들의 학습 세션에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지니아와 그녀의 친구들이 새로운 단어를 이해하거나 자막 없이 문구를 알아차릴 때 흥분하는 것을 지켜봤어요. 그들은 서로의 진전을 축하하고 누군가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왔어요. 결코 실수를 해도 누구도 당혹스럽게 만들지 않았어요. 이건 내가 학교에서 언어를 배운 방식과 전혀 달라. 우리 모두 진짜의 올바른 발음을 익히려고 노력하던 어느 저녁에 저는 생각했어요. 우리는 이렇게 재미있게 배운 적이 없었어. 직장에서 저는 점심시간을 엘라라와 함께 보내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인내심 있게 제 한국어 발음을 교정해주고 문화적 뉘앙스를 설명해 주었어요. 그녀는 제 헌신에 감명을 받은 것 같았어요. 당신 나이의 대부분 사람들은 새로운 언어를 배우려고 애쓰지 않아요. 어느 날 우리가 한국어로 숫자 세는 것을 연습하면서 그녀가 말했어요. 특히 영어와 이렇게 다른 언어는요. 저는 미소 지었어요. 요즘 저는 더 자주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저는 30년 동안 제 목소리를 완벽하게 다듬었지만 제 마음을 잊었어요. 한국어는 제가 그것을 다시 찾도록 도와주고 있어요. 다큐멘터리 프로젝트는 거의 끝나가고 있었고 미란다는 제 마지막 녹음 세션 후에 저를 그녀의 사무실로 불렀어요. 그녀의 표정은 혼란스러우면서도 기뻐 보였어요. 당신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녀는 의자에 기대며 물었어요. 당신의 목소리에 이제 깊이가 있어요. 감정이요. 네트워크 임원들이 아주 기뻐했어요. 그들은 한국 구조 부분에 대한 당신의 내레이션이 실제로 그들을 울게 만들었다고 말했어요. 저는 제 변화를 어떻게 설명할지 생각했어요. 저는 단어가 우리가 만드는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는 것을 배웠어요. 그것들은 사람들 사이의 다리예요. 한국어가 제게 그것을 보여주었어요. 미란다는 혼란스러워 보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무엇이든 계속하세요. 우리는 세 개의 국제 다큐멘터리가 더 준비 중이고 전부 당신이 맡아줬으면 해요. 어느 저녁 집에서 저는 지니아와 그녀의 5 친구들과 함께 거실 바닥에 앉아 한국 과자를 먹으며 K-팝 노래를 따라 부르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제 발음이 그들을 웃게 만들었지만 나쁜 방식으로는 아니었어요. 그들은 제 노력에 기뻐했어요. 퍼시 삼촌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지니아가 매운 김 과자 패키지를 건네주며 말했어요. 조심스럽게 익숙하지 않은 음식을 맛보면서 그리고 실제로 제가 그것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 제 아파트를 둘러보았어요. 한때 깨끗하고 조용했던 곳은 이제 지저분하면서도 활기찼어요. 책들은 과자 패키지와 섞여 있었고 한국어 플래시카드가 테이블 위에 흩어져 있었으며 단어가 적힌 다채로운 포스트잇이 제 벽을 장식하고 있었어요. 저는 중요한 것을 깨달았어요. 제 아파트는 단지 소음으로 가득 찬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생명으로 가득 찼어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외롭지 않았어요. 고마워요. 저는 그룹에게 한국어로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모두가 제 완벽한 발음에 환호했고 저는 따뜻한 자부심의 빛이 제 가슴을 통해 퍼지는 것을 느꼈어요. 저는 단지 제 입이 아닌 제 마음으로 말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완벽한 발음보다 더 좋은 느낌이었어요. 저는 파리의 국제 성우 컨벤션 무대 뒤에 서서 마지막으로 제 노트를 검토하며 손이 약간 떨렸어요. 저 목소리 연기에서 감정적 연결에 대해 말하다니. 1년 전에 누군가가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말했다면 저는 그들이 미쳤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컨벤션 센터의 그랜드 볼룸은 전 세계에서 온 500명이 넘는 성우들로 가득 찼어요. 커튼 틈새로 저는 그들이 대화하고 기술을 비교하고 네트워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이들은 제 동료들이었지만 30년 동안 저는 제 기술적 완벽함이 이런 사교 활동보다 저를 우위에 둔다고 믿으며 스스로를 이 커뮤니티로부터 분리해왔어요. 당신은 훌륭할 거예요. 엘라라가 제 옆에 나타나 제 손을 꼭 쥐며 속삭였어요. 우리는 언어와 문화에 대한 공통된 사랑으로 결합되어 몇 달 동안 가까워졌어요. 그녀는 이제 제 한국어 선생님 이상이었어요. 그녀는 제 가장 가까운 친구였고 아마도 그 이상이었을지도 모르죠. 48세인 저도 여전히 관계의 언어를 배우고 있었어요.
지니아도 함께 왔고 그녀의 대학 친구 3명을 파리까지 데려왔어요. 그들은 제 얼굴이 인쇄된 티셔츠와 그 아래 한국어 문구, 목소리에 마법사가 있는 똑같은 티셔츠를 입고 앞줄에 앉았어요. 우리는 퍼시 삼촌의 응원단이에요. 지니아는 그날 아침에 발표했고 저는 긴장에도 불구하고 웃게 되었어요. 다음은 언어의 심장 목소리 연기에서의 감정적 연결에 대해 말씀해 주실 영국의 퍼시벌 소닉 씨입니다. 진행자가 불렀어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저는 무대 위로 걸어나갔어요. 스포트라이트가 눈부셨지만 저는 지니아와 그녀의 친구들이 열정적으로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는 것을 알아볼 수 있었어요. 제 이름은 퍼시벌 소닉입니다. 저는 빠르게 뛰는 심장에도 불구하고 안정된 목소리로 시작했어요. 그리고 30년 동안 저는 런던에서 가장 정확하고 전문적이며 감정이 텅 빈 성우였습니다. 청중들은 그 유형을 알아보고 웃었어요.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아마도 예전에 저와 같은 사람과 일해봤을 거예요. 저는 우리의 일이 단어를 명확하고 정확하게 말하는 것뿐이라고 믿었어요. 감정은 불필요하고 비전문적이라고 생각했죠. 저는 잠시 멈추고 청중의 다른 구역과 눈을 맞췄어요. 저는 완전히 틀렸어요. 저는 저에게 모든 것을 바꿔놓은 한국인 구조대원의 클립을 재생했어요. 간단한 단어 괜찮아요. 다 괜찮을 거예요가 방 전체에 울려 퍼졌고 저는 청중이 제가 느꼈던 것과 같은 감정을 느끼는 것을 지켜봤어요. 그런 다음 제 원래의 평평한 내레이션을 재생한 후 제 새롭고 진심 어린 버전을 재생했어요. 여러분이 듣는 차이는 단지 제 기술에 있지 않아요. 저는 설명했어요. 그것은 언어가 무엇을 위한 것인지에 대한 제 이해에 있어요. 단어는 단지 정보가 아니라 연결이에요. 그리고 어떤 문화도 한국만큼 저에게 그것을 잘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다음 30분 동안 저는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제 일뿐만 아니라 제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공유했어요. 어떻게 제 외로운 아파트를 친구와 웃음으로 채웠는지, 어떻게 새로운 경험과 관계에 제 마음을 열게 했는지. 한국어에는 사람들 사이의 연결에 대한 특별한 단어가 있어요. 저는 청중에게 말했어요. 함께 속해 있는 따뜻한 느낌을 묘사하는 정과 같은 단어들이요. 그것이 제 일 그리고 제 삶에서 빠져있던 것이었어요. 제가 말을 마쳤을 때 박수는 천둥 같았어요. 수십 명의 성우들이 나중에 저를 둘러싸고 질문하고 그들 자신의 경험을 공유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감정적 연결보다 기술적 완벽함을 중시하는 같은 함정에 빠졌다고 인정했어요. 그날 저녁 나중에 엘라라, 지니아, 그녀의 친구들, 그리고 저는 파리의 한국 식당에서 축하했어요. 지글지글 끓는 불고기와 다채로운 비빔밥을 나누면서 저는 1년 만에 제 가족이 된 이 사람들을 테이블 주변에서 둘러봤어요. 제가 발표할 것이 있어요. 저는 모두를 웃게 만든 예전의 지나치게 형식적인 성우 톤으로 전환하며 말했어요. 저는 국제예술 아카데미에서 성우 연기를 가르치는 새로운 직업을 제안받았어요. 저는 다양한 언어에 걸쳐 감정 표현에 관한 특별한 과정을 만들 예정이에요. 모두가 환호하고 포옹과 하이파이브로 저를 축하했어요. 1년 전에는 PS 물리적 기쁨의 표현이지만 이제는 환영했어요. 그리고 저는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어요. 우리가 공부할 첫 번째 언어는 한국어예요. 엘라라의 손을 제 손에 쥐고 지니아가 아카데미에서 저를 방문하는 것에 대해 흥분해서 떠들며 우리가 파리의 아름다운 거리를 통해 호텔로 돌아가는 동안 저는 단 1년 만에 얼마나 많은 것이 변했는지 생각했어요. 차갑고 외로운 완벽주의자에서 친구, 목적, 그리고 기쁨이 있는 사람으로 모두 제가 새로운 언어의 귀와 마음을 열었기 때문이었어요. 아마도 단어들은 정말로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거예요. 저는 멀리서 반짝이는 에펠탑을 보며 생각했어요. 그것들이 사랑으로 말해질 때. 그리고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저는 그것이 어떻게 들려야 하는지 정확히 알았어요.